36개의 허허실실. 36개의 가르침은 겉으로 현란해 보이지만 그 속에 생활의 번뜩이는 지혜가 있다. 그리고 삶의 핵심적인 전술을 담고 있다. 36개는 큰 뜻을 품고 망망대해에 나선 사업가에게 큰 지침이 될 것이며 고단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훌륭한 병법서가 될 것이다. 만천과해. 하늘을 속이고 바다를 건너다. 삼국지에 나오는 명장 태사자는 완전히 포위된 성에서 이 책략으로 탈출에 성공했다. 그는 매일 아침 성에서 나와 적병들이 보는 앞에서 활 쏘는 연습을 했다. 처음엔 적병들이 경계도 하고 무기를 들고 열심히 방어태세를 취했으나 얼마 지나자 태사자가 나타나도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을 나온 태사자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틈을 노려 그대로 적진을 빠져나와 피신할 수 있었다. 차도 살인. 칼을 빌려서 적을 죽이다. 자기는 직접 손을 대지 않고 남의 힘을 빌려 적을 제거한다는 뜻이다. 제갈량이 손권의 힘을 빌려 조조의 대군을 적벽에서 격파하고 이를 계기로 총나라의 건국에 성공했던 책략은 바로 이러한 칼을 빌려 적을 죽이는 방식의 책략이었다. 이 일대로 여유로움을 가지고 상대가 피로해지기를 기다리다.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의 명장 왕전이 초나라 군대와 전쟁을 벌일 때의 이야기다. 그런데 왕전은 초나라 군대와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견고한 성벽만 굳게 쌓아 진지를 지킬 뿐이었다. 초나라 군사들이 계속 도발했지만 거들떠 보지도 않은 채 매일 병사들을 편히 쉬게 하면서 먹고 마실 음식을 넉넉히 제공했다. 때로는 병사들과 함께 식사하며 사기를 북돋기도 했다. 얼마 뒤 왕전은 사람을 시켜 병사들의 동정을 살피게 했는데 보고를 들은 왕전은 때가 됐다며 무릎을 치며 반겼다. 초나라 군대는 몇 번에 걸친 도전에도 진나라 군대가 전혀 싸울 기색이 없고 식량도 부족하던 참이었기에 군사를 동쪽으로 철수시키고 있었다. 왕전은 그제야 전군을 이끌고 추격했다. 특히 힘센 장사들을 앞세워 공격해 초나라 군대를 대파하고 초나라 장군 향윤을 죽였다. 초나라 군대는 완전히 와해되었고 진나라는 기세를 몰아 초나라를 공략해 드디어 1년 만에 초나라 왕을 사로잡고 초나라를 멸망시켰다. 진화타급. 불난 것을 틈타서 훔치다.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지체 없이 공격해 경멸시키는 작전이다. 송동격서.
동쪽을 향해 소리치지만 실제로 서쪽을 공격하다. 성동격서의 전술은 바둑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책이다. 즉, 한쪽 말을 공격하지만 실제의 공격 목표는 그 말을 공격하면서 결국 그 옆에 있는 다른 말을 포위해 죽이려는 것이다. 무중생유,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다. 허와 시를 교묘히 결합시켜 적을 혼란스럽게 하는 전술이다. 당나라 시대에 안녹산이 반란을 일으켜 옹구성을 포위했을 때의 이야기다. 옹구성은 결사항전했지만 화살도 모두 바닥나버려 이제 전멸할 상태까지 이르렀다. 이때 성의 장군은 장순이라는 장군이었다. 그는 병사들에게 1000개 정도의 볏짚 인형을 만들게 하고 그것들에 검은 옷을 입혀 진짜 병사처럼 꾸몄다. 그러고는 깜깜한 밤에 그것들을 새끼줄로 메어 성벽 밖으로 떨어뜨렸다. 그러자 적병들은 소나기처럼 화살을 퍼부었다. 장수는 볏짚 인형에 꽂힌 수만 개의 화살을 적병들에게 보이며 놀려댔다. 며칠 후 장수는 볏짚 인형 대신 이번엔 진짜 병사를 새끼줄로 메어 성 밖으로 내려보냈다. 적병들은 이번에도 인형이겠지 하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결국 안전하게 내려간 병사들은 적병들을 급습해 여지없이 대파했다. 암도 진창. 몰래 진창을 건너 생각도 하지 못한 방심한 적을 기습하다. 유방과 황후가 천하를 놓고 자웅을 겨룰 때 힘이 약했던 유방은 변두리 한중 지방으로 들어가면서 중원에는 뜻이 없음을 항우에게 보여주기 위해 한중 지방과 중원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었던 잔도를 스스로 불태웠다. 그런데 이는 교묘한 위장술이었다. 뒷날 명량 한신이 관중지방을 공격할 때 마치 그 잔도를 수리하는 채 하면서 몰래 진창지방에 있던 다른 새끼를 통해 우회하여 진창으로 진격해 항우 휘하의 군대를 격파했다. 격압 관화. 기슭을 사이에 두고 불을 보다. 여기에서 불이란 적의 내분을 가리킨다. 행운이란 자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이 작전은 얼마 동안 관망하면서 적의 내분과 자멸을 기다린다는 의미다. 이대 도강. 자두나무가 복숭아나무로 변해 쓰러지다. A로서 B를 대체하는 전략이다. 즉, 부분적인 손해를 보는 대신 전체적인 승리를 쟁취한다는 책략이다. 손자병법의 저자인 손빈이 전기 장군에게 경마내기의 비법을 알려주었다. 즉, 우선 전기 장군 측의 하등급 말을 상대측 상등급 말과 경주시킨 뒤 이어 장군 측의 상등급 말을
상대의 중등급 말과 대결시키고 계속해서 장군 측의 중등급 말과 상대 측의 하등급 말을 대결시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언제나 2대1로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과연 정기 장군은 이 방법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 타초 경사. 풀을 쳐서 뱀을 놀라게 하다. 직접 목표물을 치지 않고 주변부터 공격하면서 상대 측의 동정을 살피는 작전이다. 이는 직접 뱀을 치지 않고 풀을 쳐서 뱀을 깨어낸다는 의미도 있다. 당나라 당도현의 왕노라는 지사는 뇌물을 엄청나게 밝히는 인물이었다. 어느 날 고을 사람들이 연명으로 그의 부하의 뇌물수수 사건을 고발해왔다. 그러자 왕노는 도둑이 재발절인 격으로 매우 놀라 자신도 모르게 그 고소장 위에 너는 풀을 쳤다고 하지만 나는 이미 뱀처럼 놀랐다 라고 써 놓았다.